거침없고 막힘없이 팩트만 전달하는 경인 기자회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너무나 궁금하지만 또 알 수 없지만 여기 몹시 바쁜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서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몹시 바쁜 세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 많이 하셨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항상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자신감. 이 시대 진정한 예. 진정한 언론 예. 방송인. 조만간 예. 서구권에 언론사 내실 거예요. 언론사 하나 내실 것 같아요. 아, 예. 오늘은 요 모드로 가는 건가요? 아, 살도 빠졌어요. 조금 네. 빠졌습니다. 그죠? 예. 예. 1인 미디어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예. 빠져도 자, 잘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맞은편에 자, 인천투데이에서 김갑봉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살이 부쩍 간대로 좀 아, 찌신 것 저는 같아요. 확진자 되고 있습니다. 계속 찌고 있어요. 아, 위험수위 발언하는데. 아, 계속 찌고 있어요. 산에 못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특출 기자 정진욱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가장 핸섬가이세요? 아, 그냥 지나가시죠. 오늘 방송에 에이스 아니에요? 오늘 방송에? 예. 빨리 통과하십시오. 예. 그럼 저희들은 아, 어떻게 정말요? 되는 거예요? 저희 햇선가이면 저희들은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그걸. 아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네. 이 특출 기자 특전사 출신에다가 소령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난번에 조금 예. 살짝 긴장했었어요. 또 예. 모자 정리에서도 그냥 군대 버전을 하는 바람에 또 일격을 당하고 오늘 제가 제대로 예. 좀 단단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사회 나보니까 소령 출신 딱 필요 없습니다. 예. 김씨 아저씨입니다. 이게 왠지 모르지만 이 그 사병 출신들이 네. 아, 이런 분위기 참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 끝까지 그래도 가는 제가 것 뭐- 같아요. 아이, 그래도 경장이 최고지. 뭐 굉장히 이거 최고죠. 경장이지.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철책사단에서 예. 근무를 했어요. 예. 최전방. 네. 최전방에서 근무하셨어요? 혹시 어디서 아, 근무하셨다고요? 저는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특전사에서 했다고. 예. 예. 일단 지금 아니 그때 어디 공수부대가 어딘지 모르는 거지. 어디나 구룡가 어디라고 안 하셨어요? 아니, 1공수요. 신월동이요. 자, 지금 신월동? 우리가 사담을 나누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일단 네. VCR 보고 와서 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 가기에는 이미 영종도에는 공항철도가 있고 구호선도 직결해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광역교통 대책이라는 것은 단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하거나 형 문제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2기, 3기 벌써 이제 100여만이 넘는 서울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저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 광역교통철도 노선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픽스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GTX D 노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경인 기자회견 첫 회 소재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24회 차인데요. 지난 24일 날 GTX D 노선으로 추정되는 그 여러 개의 동쪽과 서쪽과 관련된 관심들이 집중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발대식 또 의원 모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GTX D 노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TX-D, 일단 GTX 노선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간단하게 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GTX D 노선 우리 지역에서는 뭐 김포 그리고 이제 뭐 인천의 검단 아니면 뭐 청라 그리고 부천 아니면 계양 신도시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기점이 어디가 되느냐가 네.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하나의 연합이 돼서 과연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 신도시를 거쳐서 가느냐 네. 아니면 기점이 여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인천시가 치고 나왔었죠. 청라에서 네.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뭐 인천 공항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과연 검안 경서로 빠져서 계양을 가느냐 아니면은 가정으로 해서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가느냐 이런 어디 출발하느냐 과연 우리 지역에 네. 정거장이 서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GTX 지금 D 가칭이죠. 가칭 D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오프닝 때 이제 8월 24일 날 저희가 아주 관심 가질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동시에 있었어요. 장소를 비롯해서 일단 정진욱 기자가 좀 그 당일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8월 24일 월요일이죠. 오전 10시에 강동구 하남시에서도 GTX D 노선 신설 토론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국토위원장인 김선미 위원부터 해서 이정훈 강동구청장 그리고 김성 하남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원 똑같은 국회의원 대의회에서 네. 했고요. 또 GTX D 노선에서 서부권 광역급 급행철도 추진위원 모임 출범식 네. 및 간담회가 열어졌는데 이것도 같은 시간 내에
전에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뭐 부천의 김기영 의원, 그리고 인천의 신동근 의원, 그리고 김포의 김주영 의원, 부천의 서영석 의원, 박상영 의원, 그리고 정한 김포시장, 그리고 장덕천 부천시장 이렇게 참석해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일단 동쪽과 서쪽의 노선을 바라는 뭐 의원들 또 해당 지자체들 간의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또 비슷한 곳에서 동시에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강동구하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인천과 김포의 이슈상에 좀 벗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축제 분위기였다는 얘기가 거기는 어차피 있어요.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는 네. 길이기 가는 때문에. 길이니까. 그런데 이 강동구 같은 경우 어차피 하남시, 그러니까 강동구를 거쳐야 좀 하남시 가는 거기 때문에 진선미 의원 또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 강동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 또 하남시에서는 강동구 넣을 수밖에 없는 또 서울에서 출퇴근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PC값을 네. 올리기 위해서도 강동구가 반드시 포함되겠다는 의원에서 강동구 하나씩 우리 같이 서로 으쌰으쌰하자, 잘하자 이렇게 됐고 예. 또 이 TF, 그러니까 경기도 TF는 또 하남시가 들어가 있어요. 김포, 부천, 하남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따로 나눠서 했고 오히려 인천 같은 경우는 신동근 의원 서구 쪽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갖고 김포의 김주영 의원, 그리고 박상영 의원, 그리고 부천시 장덕천 부천시장, 그리고 정하영 김포시장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하나의 그 회의를 했는데 네. 여기서 그냥 위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자라는 그러니까 간담회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네. 서로 이렇게 지자체의 의견을 피력한 게 있었습니다. 네. 부천에서도 뭐 김경덕 의원하고 예. 서영석 의원도 예.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쪽 이해관계 서로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김포, 네. 그다음에 검단, 부천 이렇게 해가지고 강동 하남으로 이제 네. 그렇게 연결하겠다는 그렇죠. 것이고 네. 예. 저는 이제 하남시하고 김포시하고 같이 결의안도 채택하고 공동으로 네,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네. 있고요. 9월달 중에 나오는 걸로 지금 건의를 네, 하고 이재명 지사가 주도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뭐 경기도지사 하면서 김포, 부천, 하남 해가지고 뭐 업무 한꺼번에 협약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네. TF로? 같이 네,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용역을 이제 김포가 대표로 이제 발주하고 이제 용역비는 같이 네. 분담하기로까지 하면서 선제적으로 나섰죠. 지금 국가 제4차 철도망 계획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지금 확정됩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 당연히 그 스케줄을 대비하기 네, 위한 맞습니다. 모임 같은데 현재 어떤 단계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각자 건의하는 단계인 거고요. 네.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GTX D 노선 외에도 뭐 제2경인선, 뭐 인천 2호선 연장 이런 각종 그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상태인 거고 지금은 이제 지자체들은 이제 각자 이제 자기네들 의견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제 9월달에 아마 경기도 의견이 나오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은 그 이 청담만 정해진 것도 아니거든요. 인천도 검단에서 할 거냐 아니면은 청라 영종 2노선을 할 거냐 이것도 인천시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인천시 영역이 나오면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이제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뭐 강동이든 어디든 자기네들 그 원하는 최적의 노선을 마련해가지고 국토부에 이제 제출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 제출하면 이제 국토부가 그걸 의견을 토대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결정을 수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 때 이제 4월달에 아마 이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 원래 지난 총선 전에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뭐 대광위에서 이제 뭐 서북부권에 대한 광역급행 절도를 그랬었죠. 하나 증설한다 하니까 그 당시에는 국토부가 2020년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노선과 내용을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내년 상반기잖아요. 네. 2020년 상반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토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노선과 계획을 그려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어디 이렇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네. 계획의 반영을 내년 상반기 시킨다 하니까 지금 각 지자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네.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영역 결과를 근거로 돼서 끌어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치 예. 경쟁은 불붙인 국토부에 어느 정도 책임도 있다 생각도 들 정도예요. 지도 같은 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2019년도 대강위에서 그 서부권 지역 발표를 했었을 때 김포하고 하남이 빠졌었어요. 그 지도 내에서 빠졌는데 그게 공교롭게 빠져 있어갖고 그 김포에서 하남 쪽으로 불이 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지도 내에서 일단 물론 발표에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지도에서 이게 빠진 걸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TF를 꾸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지도에서 빠졌었어요. 네, 그때 빠졌다고 대강 네. 위원장이 서북부권 하면서 네. 김포 한강동시 신도시에서는 우리 지역을 염두에 둔 거다라고 지금 막 근데 그랬었는데요. 이 수의 그림에서 이게 김포하고 하남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자료에서. 당시에는 뭐 노선이나 뭐
그런 예측할 만한 자료들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 그것이 이제 뭔가 의미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이 나오면서 예. 또 예. 그런 것도 있죠. 거기다 주민들이 이제 이제 또, 그 네. 노선 그림 하나에 네, 굉장히 엄청 많이 주민들이 나와요. 그렸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또 저희가 이제 그 강남 제일 GTX 시장에도 거기 우리 간다고 인천 했었으니까요. GTX B 있잖아요. 네. 송도 기점치도 한번 네. 잘못 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민감하죠. 네. 자, 민감하죠. 자, 일단 앞에 보니까 그날 뭔가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있었던 일들이 되게 궁금해요. 좀 그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좀 해보자고요. 이해관계라는 게 그날 모인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감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좀 뭐 싸우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강동구 하남시 같은 경우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견이 없는 예. 곳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어차피 김포 검단에서 출발해서 GTX가 그 건설이 되나 아니면 영종 청라를 해서 부천을 경유해서 가게 되나 결국에는 둘 다 강동 예. 하남을 경유하는 예. 곳이니까 제가 봤을 때 큰 이견이 없는데 이제 그 다른 데서 열렸던 이제 신동군 인천의 그렇죠. 서구을 의원하고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김포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했던 곳은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 자기네들 명확한 거잖아요. 김포 검단 신도시 이렇게 이제 있겠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 이제 청라 쪽 그러니까 유동수 국회 인천의 이제 계양갑 유동수 의원이나 그다음에 서구갑 김규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종 청라를 경유하는 노선을 갖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그분들은 아직 이제 발족 모임은 아닌데 이 부분도 조만간 지난번에 보니까 김규용 의원이 이제 네. 그런 모임을 준비하고 예.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거든요. 예. 이미 이제 경쟁이 붙었죠. 김경훈이 이제 준비하고 있대요. 네, 김경호 의원씨도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는 자기네들 예. GTX 이 D 문제를 갖다가 이제 슬슬 준비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저쪽에선 이렇게 뭔가 그렇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네. 거기서 상대적인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이미 있죠. 지난 총선 때 GTX가 사실은 이게 D 문제가 GTX D가 총선 때 의제로 부각했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이제 신동근 의원하고 그 민주당 김규용 의원 둘 다 같은 당인데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달랐던 거죠. 당연히 약간 조금 그렇죠. 예. 정교한 김규용 의원은 관계가 당연히 있죠. 영종 청라 이쪽을 이제 당연히 예. 그런 거고 그쪽이 지역구니까 예. 신동근 의원은 지금 오히려 이제 김포 이 부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땡큐인 거죠. 같이 좀 그렇죠. 하는 거니까. 일단 그날 그 모임이 부분이 생긴 있은 거죠. 다음에 네. 저 김교웅 의원이 발끈하고 났을 때입니다. 아, 아니 그렇죠. 네. 자기 공약이었는데 영종 예. 청라를 있는 거였는데 왜 지금 자기 빼고 네. 이제 신동근 의원 이제 부천 김포 그날 다 네. 참석했는데 계양 신도시에 송영길 의원만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또 왜 빠졌을까라는 그 의문도 예. 있는데 개항 같은 경우에는 김포 검단에서 오거나 영종 청라에서 갈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개항은. 그러면 어느 쪽에서 하든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두 분은 김교웅 되게 의원 얘기가 밝아지시네요. 나오면 네? 두 분은 왜 아니, 그쪽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아니 청라로 빠지면은 예. 저기 계양 신도시 경유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어느 쪽을 가도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 그날 일부러 빠졌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 바빠서 빠진 게 아니라 일부러 빠졌다? 아니, 들어보세요. 시청도 봐도 네. 인천시도 이제 지금 예. 그 박남춘 시장님이 그 서울 예. 2호선하고 경인선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공약사항이잖아요. 네. 철도과가 굉장히 바쁜데 취재를 하러 가더라도 진짜 GTX D만 물어보잖아요. 합주기가 됩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부담스럽죠. 하고 있냐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괜히 이게 입 밖에 나갔다가 그럼 예. 그렇죠. 김규훈하고 난리 신동근 의원하고 예. 양측에 이제 그렇죠. 뭐 난리 나죠. 거의 뭐 또 정치인은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참고로 말씀드려 저는 수원 사람입니다. 김포 사람이 네.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아니 김포 예. 출입 취재가 그 김포잖아요. 실문 하죠. 근데 네. 말씀을 드리자면 김포는 이제 한강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요구가 엄청나요. 네. 근데 이것들을 예. 국회의원들이 지금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엄청나게 그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 한강 신도시냐 이쪽 청라 쪽 이쪽 빠지냐 이 부분의 문제에서는 네. 김포도 상당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김포 그렇겠죠. 같은 경우는 GTX B 같은 경우는 인천을 통과하지 않느냐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김포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 교통 인프라가 아무것도 구축이 안 되는 거를 왜 정부에서 이걸 관광을 네. 하느냐 네. 이 부분을 지금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압박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인천에 청라 신도시가 있고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그 청라 두 군데 국제도시? 예, 청라 국제도시 두 곳을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위치가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L자로 예. 흘러야 되는데 그렇죠. 예, 무궁화 열차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입장이 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검단 쪽에는 그럼 김포 한강 신도시가 같이 공감대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그 설명을 인터페이스. 앞에서 하신 네. 거고요. 자, 그러면 그날 있었던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김포 한강 신도시의 맨 끝과 또 장기동 쪽 이쪽에 또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와서 오해가 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논의만 되는 거지. 현재까지는 솔직히 이게 또 가안이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이게 말을 건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있고요. 이게 국회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온 정말 거예요? 큰일 나지. 왜냐하면은 자꾸 이거는 난감하게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주민들 간에 서로 가지고 오려는 아, 그런 분명히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경제적이든 뭐든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서로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 갖고 국회의원들이 야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또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제는 일단은 김포 쪽, 그러니까 인천이냐 이쪽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큰 가닥을 잡는 거지. 그 내부적인 문제는 여기서는 저는 입을 다 누가 일단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발대식에서 누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나 봐요. 예, 뭐 어디 여기서 출발을 거기하라 예.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그거일 뿐이지. 그분의 의견 네, 그냥 의견일 뿐이지. 그거 갖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느냐를 전달할 수는 있다. 제 얘기는 아닌데, 네. 제 얘기는 아닌데 아유, 그럼 어쨌거나 인천에서 그러셨다. 뭔가 지금 김포 한강 예. 신도시에서 과연 출발을 하는데 기점이 어디가 되느냐, 과연 김포역이 어디 들어오냐는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제 뭐 구례동 중심 상업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장기역 부분으로 들어올 맞아요. 것이냐 이 말이 나오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구례동 중심 상업 지역을 얘기하니까 이제 구례동 주민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반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장기역으로 들어오겠지 않겠느냐 하는 또 뭐 장기동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거기는 김포 골드라인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중복 되겠니? 오히려 아니다. 오히려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거긴 땅이 안 된다. 네. 장기역이 아니라 장기역이 아닌 장기 동부분에 이만한 네. 토지가 있는 지역이 때문이다. 예. 거기로 들어오면 딱이다. 어. 역사가 들어오는 이런 예. 논란이 불붙으면서 구례동 대 장기동, 또 장기동 내에서 장기역 대 장기역이 아닌 장기동 지역 간에 야 이거 일로 와야 된다고 지금 뭐 포털상으로는 많이 이대영 말이 대변인께서는 있었죠. 한쪽에 살짝 치우치게 계셨어요. 어디를 전화 많이 아니 어디를 살짝 느낌 와요. 이 그래서 방송 나가면 한 나중에 장. 한번 전화 받을까요? 아니 일단 저 우리 이도영 소장님은 아니 그런 얘가 있다더라. 아니 예. 아니 갑자기 카더라 통해. 하루만이 저는 분명 시작에 예. 방금 자, 앞에 돌려보세요. 앞에부터 제가 그런 얘가 있다더라.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도영 돌아가시는데 그게 소장님은 아니라니까요. 김포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전혀 이권이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자, 일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날 뭐 발대식에서 누군가가 그런 발언을 한 때문에 이후에 주민들 간에 상당히 오해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목 앞에서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이 자리에서 한번 꺼내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의견이 갈려 있는 거는 검단 김포 쪽과 청라 영정 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5호선, 뭐 2호선 차량 기지, 이제 예. 이것도 묶여서 또 인천 쪽에 뭔가 용역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GTX D 노선과 이 노선과는 별개로 볼 수가 또 없잖아요. 또. 없죠. 그러니까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인천시의 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서울 2호선 연장선하고 서울 5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어요. 그 서울 2호선 연장은 뭐냐면 두 가지 안인데 하나는 까치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네. 합정역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까치산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까치산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계양으로 흘러와서 이쪽 서울 7호선 이제 청라 연장 가정역 인근이거든요. 거기서 7호선하고 같이 노선을 같이 이용해서 저 위쪽으로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게 서울 2호선 연장이고 두 번째 서울 2호선 연장은 저기거든요. 홍대로 바로 직결하는 거. 네. 이 두 가지 안을 했는데 만약에 GTX-D가 영종 청라 이쪽으로 이제 노선이 확정되면 수평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서울 2호선하고 중북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철도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GTX-D가 이쪽으로 확정이 되면 서울 2호선 연장선은 아마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지금 이제 김포 검단 지금 아까 국회의원분 하셨던 분들 김포 검단으로 만약에 GTX 노선이 확정이 되면 서울 지금 5호선이 검단 김포 연장으로 우리 인천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GTX-D가 놓여지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서울 5호선이 연장선이 아마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2호선 연장 문제 연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당초 대광위에서 수도권 외곽, 특히 수도권 서북부권, 바로 이제 김포 한강시도시를 네. 염두에 뒀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에 청라가 들어오고 뭐 인천시에서 3월달 영역 뭐 조사 영역을 하고 있지만 이 대광위의 기본 취지가 뭐냐? 그건 바로 제가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에서 출발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생각은. 근데 거기서 이제 각종 뭐 청라에서도 욕심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이 바로 김포공항으로 여의도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야 2기 신도시인 검단과 한강 신도시만 그럼 되겠냐? 3기 신도시, 계양 신도시랑 대장 신도시도 예.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대장 네. 신도시,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에서 유일한 광역 철도망이 없는 또 신도시로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서부국권, 김포 한강 신도시, 네.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계양 신도시를 지나서 대장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는 2기와 3기 신도시에 대한 니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 공감대가 이번 8월 24일 몸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노선의 주민들인 거고 안 그러면 린치 당할 수 있어요. 영종 청라 주민들한테 또 보호를 해드려야 돼. 왜냐면은 영종 보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해드리려고. 아니야 다음에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영종 청라 얘기도 하시려고 그런 거 도대체 왜 아니었어요? 이래? 여기서 몰고 저기서 몰고 지금. 영종 청라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냐고. 아니 공항에 대한 여튼여튼 수요가 있잖아요. 공항이 여튼여튼 1억 명 이상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공항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항 청라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이미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영종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번에도 그 국토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는 올해 인천의 그 영종 하늘도시에 대략 한 2만 가구가 분양하려고 그래요. 올해하고 내년에. 그러면은 영종도 계속 커지고 있고 청라도 커지고 있고 계양 신도시 마찬가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주장하는 노선다 이거죠. 아니 저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양 신도시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계양의 사실 일단은 그 의향이신가 봐. GTX라는 그 거에 대한 이 개념부터가 이 30분 내에 서울에 가야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들리면 다 좋겠죠. 하지만 이 GTX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 추진하는 그 개념이 완전히 서울시가 30분 내에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 들으면 시간이 그 GTX 맞잖아요. 그냥 그 지하철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려할 거로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서부권에 모여있는 인구를 좀 분산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비쳐요. 아니 아까 저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 참겠습니다. 했었잖아요.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 저기 특수 기자님이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김포에서 출발하는 게 이쪽 그 청라에서 출발하는 거랑 그게 좀 낫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니 영역대가 나오면 이렇게 피셜을 일단은 뭐 김포 쪽에서는 일단은 신도시, 그러니까 이 한강 신도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지금 뭐 남북한의 문제점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삐걱대고 있지만 그 부분도 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인천은 GTX 비노선 이미 하나 지난다면서요?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는 GTX B노선, 그렇죠. 송도나 이쪽에 가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없다. 김포에서 우리는 뭐냐 신도시 만들어 놓고선 우리는 GTX A, B, C 아무것도 없는데 뒤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이분들은 다 본인이 싫으시니까 김포 부처파들이신 거죠 이제. 저는 개혁합니다. 일단 우리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공정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수원 시민입니다. 저는 공정하게 얘기했어요. 일단은 지금 그 저희가 정확히 3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경인기자회견 1회 편에서 GTX D노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24회 차입니다. 지금 진전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그간에 진전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그 연대 공감대의 모임이 추가로 인천 쪽에서 더 있을 수 있고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이 노선을 이제
영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겠죠. 여론을 예. 모으기 위해서. 예. 이게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 하남 공동의 어떤 연구 영역 결과를 토대로 디노선을 이렇게 가자라고 아마 하반기부터 예. 예. 이렇게 유치전 뭐 이런 예. 걸 가열할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의원이 딱 버티고 예.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인천 씨도 영향하고 예. 있거든요. 안이 나오더라도 섣부르게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우리가 지난 GTX 얘기를 할 때마다 따라왔던 이야기들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정부가 지금 가장 힘겨워하고 있는 부동산이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올 해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거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또 그건 좀 더 봐야 될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정해진 타임 테이블은 연말까지 수합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네.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다가 GTX 디노선을 하겠다는 네. 걸 포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원래는 국토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노선을 확장한다고 했었어요. 국제적인 노선을 보여준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룬 그거를 거죠. 미룬 거예요. 예. 일단 그러니까는 뭐 지자체장 일단은 급한 거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군불 때우는 거죠. 그래서 노선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예. 열심히 지금 뭐 김포에서 예. 인천에서 예. 이제 하남에서 예. 그 영역 결과를 보고 또 국토부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압력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예.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김현미 이제 국토부 장관이 네. 총선 그 무렵 당시에 이제 그 뭐 인천 2호선을 고양 뭐 일산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던 약간 수도권의 어떤 그 광역교통 확충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노선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2호선 연장, 그다음에 인천 2호선 연장, 무슨 노선 연장 이런 노선들이 발표를 쭉 해놓고 보니까 GTX D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럼 네.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다가 다 하나 이제 해가지고 네. 중복 투자를 갖다가 빼고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죠. 핑계를 대라는 핑계겠지만 오히려 그 사실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조금 이렇게 연장하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부동산 네. 계속 문매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발표했다가 또 네. 들쑥날쑥되면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렇게 뭐 연말까지 한다 계속 미루는 이유도 그런 네. 예, 그럼에도 국토부가 불구하고 선거비리 우리 이동훈 하는 거라고 소장님은 봐야죠. 계속 검단 김포를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도 강조했어요. 예. 안 하셨어요? 아니, 뭐 청라 용정도 같이 얘기하셨고요. 같이 얘기하신 걸로.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요 범위지만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나요? 혹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또 있습니까?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엊그저께 8월 24일 모인 것 상으로는 네. 뭐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청라냐 아니면은 뭐 김포항 네. 신도시와 검단이 하지만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여의도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네. 이렇게 빠지는 노선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불안감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 서울시가 이제 예. 당초에 그 저기 남부순환 급행철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인 위치는 서울 우리 7호선 부천 당아래 당아래 맞죠? 당아래 네, 종합운동장 그 네, 부근에서 여기 신도림 뭐 신림 이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남부순환 네. 급행철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남부순환 급행 철도와 연계가 되면은요. 그렇죠. 네. 아까 말한 당아래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빠져서 위에서 이렇게 네. 계양시도시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분기점이죠. 거기가 아니라 위쪽으로 한강변으로 해서 김포공항 여의도로 빠지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관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남에서도 이 예. 한강변을 만약에 아까 그 여의도와 김포공항 쪽으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하남에서도 그 강동 하남에서도 위에 있는 하남 종합운동장을 지나게 됩니다. 예. 그럼 미산지구 예. 미사지구로 빠지는 예. 반면에 거기 밑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교산지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분기가 예. 강동 저기 하남에서도 어디로 갈지 두 군데 일리안 또 이쪽 중간 부천과 요화에서도 중간에서도 일리안 그리고 네. 기점이 어디가 되느냐 그렇죠. 김포 한강시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청라가 되느냐 예. 이것도 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예. 확실한 거는 뭐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아까 뭐 예. 검단
이라든지 예. 김광장 신도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 이거 뭐 공통에서 뭐 예. 여덟 글과 보고 역시 이 최종 시대의 결정을 진정한 하겠죠. 언론인이십니다. 예. 일단 줄타기 상당히 잘. 예. 스스로 가진 수도하는 분위기야. 예. 저는 뭐 새로운 노선에 대한 친절한 설명까지 정보 네. 제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깔끔한 정리. 훌륭한 MC야. 예. 그리고 깔끔해. 아까 잠깐 우려 섞어서 얘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소식들이 점점점 나오면서 근데 갈등이 늘고 있는 거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중복 투자 얘기했었잖아요. 2호선하고. 네. 근데 지난번에 8월 14일 날에는 그게 또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날 그 서울 과학기술대 윤태호 교수가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서는 일안이 김포 한강 신도시하고 검단 신도시가 일안이었고요. 이안은 인천 공항에서 청라가는 게 이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서 그 그냥 안에서 사용한 이란이야. 일리안인데 정행진 게 거기에서 아니고. 그 윤 교수가 이란이 훨씬 비용 편의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란으로 하게 되면은 김포 한강신도에 출발하게 되면 정거장도 10에서 12개. 네. 반면에 이안은 11개에서 13개로 많아지고 시간도 12분가량 더 늘어나요. 네. 여기는 42분 걸리는데 여기는 41분이네요. 여기는 53분 걸린다. 얘기하면서 어떤 장단점을 들었느냐. 지금 대충 딱 보면은 뭐 이란이 훨씬 좋다 하면서 그 아까 말한 그 7호선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유리하게 작용한다. 거기 이용하면 되니까. 네. 반면에 그 청라는 7호선을 연장해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지만 네.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란, 김포 한강 신도시랑 검단 신도시가 훨씬 더 비용 편익성이 높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5호선과 7호선을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 편익이고 BC 분석을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전망한 거잖아요. BC 분석이 그러니까 서부 수도권의 어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GTX-D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며칠 사이에 BC 값이 나올 리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피셜로 그냥 전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사업성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데 거죠. 자기 피셜 측은 너무 조금 아니 위험한 수위라 그 짧은 시간에 뭐 얼마가 나오고 BC 값이 얼마 나온다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그래서 논란이 연구소 붙었죠. 운영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는 거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예. 짧은 예. 시간에 예. 그럴듯하게 뭐 정거장 수와 시간과 네. 대략적으로 이제 비용 예측을 구성했을까? 했겠죠. 근데 예. 좀 약간 위험수위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아직 섣부른 발표지 않나. 네. 예.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좀 저기 예. 경 기자님. 아니요, 뭐. 예. 물류학도 물류학도. 예.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GTX-D 가칭 이 사업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착공을 뭐 정해졌어요. 착공을 한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월과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일단 그 노선이 정해지면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상반기 때 나오면 그 상반기 그 계획을 토대로 제4차 구축 계획을 토대로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 계획에다가 다시 실시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을 하는데 보통 한 1, 2년 걸리겠죠, 일단. 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동시에 이제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를 같이 이제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계획이 나오는 게 빨라야 한 2022년 뭐 그지 않겠습니까? 네. 2022년 상반기 하반기 그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한다 그러면은 빨라야 2023년 정도에 그러면은 착공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 과정에 또 예타라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1년에 반영이 된다. 네. 이제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아까 말한 기본 계획, 실시 계획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태까지 하는데도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8월 24일 날 그 관련 예타를 먼저 하죠, 사실. 국회의원 그 사람들 얘기한 게 2026년에 네. 착공을 해서 30년에 개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2026년에 또다시 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생기기 전에 이제 다시 다 또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노선인 2026년에 착공을 하겠다라는 네.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될. 예타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가잖아요. 예. 지금도 저기 그 제2경인선 좀 예타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도 예타 중인데 그 예타 기간이 한 1년 잡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본 계획 하기 전에 예타를 먼저 하니까 예타하고 기본 계획
계획하고 실시 설계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착공은 한 2025년 6년 빨라요. 빨라야 2025, 26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맞는 아쉬운 게 거죠. 지금 강동구 하남시 GTX-D 신설 토론회에서 이제 네. 김섬위원 이렇게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하는 거에서 네. 이제 안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니까 2020년도 10월에 네.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 협의를 하고 2021년 6월에 제2차 강역 교통기본계획 반영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을 네. 하고 아. 그리고 2021년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3년 6월에 민간 투자 사업 고시 또는 민간 제한 사업으로 추진해서 네. 2030년 3월에 개통을 한다. 어.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네요. 대략 10년. 그것도 정확합니다. 예. 아, 역시 그런데 이게 계획상은 그런데 실제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GTX A 노선도 한 4년에 공기를 잡았는데요. 지금 벌써 5년, 6년째 아. 개통 시기가 늘어지고 있거든요. 예산 문제인가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 공사가 네. 중단되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빨라야 2026년도에 착공이 될 거고요. 아마 30년 개통보다는 거기서 뭐 한 2, 3년 하면 3년 뭐 이 정도 전후에서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네. 이제 GTX A를 먼저 착공을 해보면 시공 어떤 노하우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A, B, 네. C를 하고 나서 D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뭐 좀 그때보다는 이제 공사 기간을 네. 좀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그럴 단축할 수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죠. 최장 15년 네.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나오고 나서 네. GTX 네. 개통까지 15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네. 지금 2020년도 얘기 나왔으니까는 네. 뭐 그 말이 맞다고 하면 2035년에는 예. 뭐 적어도 개통되지 않겠느냐 예. 디노선이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러프하게 생각을 정치적 하면 요인도 예. 발생할 수 있죠. 그럼요. 대선도 네. 있고. 네.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죠. 네. 선거도 그 사이에 여러 번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아, 예. 일단 여기까지 우리 주민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 쉽게 말하면 빨라야 10년이다. 예. 그리고 늦어지면 소장님 말을 따르면 15년이 걸린다. 이렇게 아니 제가 오늘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는 걸 전달한 거예요. 제 말로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아, 둘 다 소장님 말에 그렇다면 따라서 이러지. 말씀드리는 거죠. 카드라 통신의 말로를 예. 아, 일단 뭐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다른 지금 진행 사례를 근거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웃음기를 조금 빼고 좀 빨리빨리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역시 오자 정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아, 역시 어떻게 하는지 일단 이도영 소장님의 오자 정리부터 듣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자 정리는 저는 GTX 디노선 예. 조만간 된다. 아, 진짜요? 지금 뭐 예.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이렇게 예. 각 지역의 예. 국회의원, 지자체장 열심히 예. 노력하는데요. 예. 조만간 될 것이다. 아니, 아까 잘 될 것이다. 아까는 뭐한 15년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최악의 경우 어디 쪽으로 되나? 자, 어디 쪽으로요? 자, 여기까지 딱 들어야지 딱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자, 조만간 된다. 된다. 자, 우리 김가쁜 기자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오자 정리는? 조만간 될까? 안 된다는 얘기? 아니 왜냐면 부정적인 아니 지자체 간의 예. 경쟁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 예타하고 과연 이제 사업성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 싶어요. 이걸 보시는 예. 우리 검단 신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 여러분 기분 나쁘실 것 아니 같은데 이렇게 제가 부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드려야 이제 예. 여러 이제 그 정치인들과 예. 그 공직자분들이 서둘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조바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주민들은 이해하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이미 이제 집을 파셨잖아요. 마음을 비우신 거예요. 이 동네가 아니니까. 네, 뭐 일단 부동산 돌리는 이야기 말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이스가이 정진욱 기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합쳐서 자. 기다려보자. 오케이. 기다려보자. 아, 오자정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럼 또 어떻게- 뭔가 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요. 네? 중간이에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되는 쪽으로 가야죠.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좀 돼야 돼. 신중하게 기다려보자. 예. 근데 좀 진짜 많은 얘기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뜨거운 거라서 이게 정해진 거에 따라 너무 이렇게 못놓차게 나오기 때문에 예. 아니 정말 치열한 조만간 토요일. 된다에 묻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좀 소극적으로 끌어가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꼭 다시 한번 얘기를 마련해봐야 될 기다려봐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기다려봐요. 손가락 드시고요. 네. 그래도 선정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D 조만간 된다. 조만간 될까? 될까? 안 된다. 자, 기다려보자. 안 자, 된다는 아니지.
안 된다는 안 된다. 예, 예. 될까? 될까? 예. 일단 저 될 수도 그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되긴 되는데 조만간이라는 건 정말 조만간인 거잖아요. 아, 예. 빨리 약간 속도. 아 정말 구차하게 정말 설명하네요. 근데 자 마지막으로 선정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살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 확실했어요. 저들 마음은 된다 좀. 예, 된다는 이제 거죠. 조만간 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살살 할 걸. 예. 너무 세게. 근데 아까 많은 이야기들 세게 하셨어요. 갔어요. 뭐 여의도 얘기도 하시고 뭐 청라, 검단 많은 걸 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어느 지역으로 와도 우리 지역에 온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GTX D 한 가지 발생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